The 12 Star Fairies. 오늘날에는 경기도의 랜드마크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원 화성. 과거에는 개혁군주였던 정조의 꿈과 열망을 담은 조선 후기 문화의 꽃이자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 조선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공간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필요에 의해 정조는 수원 화성 건립을 계획했고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도움으로 5.4k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곽과 행궁을 건설해낸다. 본래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중기, 농로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사용되면서 34개월 만에 건설이 완료되었다. 화성은 조선의 문화가 가장 융성했을 시기 국력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성으로 조선 문화의 꽃이자 성곽의 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조선 성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복합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신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곽이었다. 축조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소실되었으나 축성 직후에 발간되었던 화성 성역의 궤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시설물을 당시 모습대로 보수, 복원하였다. 1997년에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화성에는 한양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4대 문이 존재한다. 보통 성의 정문은 남문인 경우가 많지만 화성은 북쪽에서 오는 임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문인 북문이 정문이다. 장안문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옛 왕조인 전한, 수, 당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따온 것이다. 당나라 때의 장안처럼 융성한 도시가 되라는 정조의 염원이 담긴 뜻이다. 장안문은 한양의 정문인 숭례문보다 규모가 큰 성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이다. 성문 밖으로는 옹성이 빙 둘러싸고 있다. 이는 징비록에서 유성룡이 지적한 조선 성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군사적 목적이 다분히 내포된 건축이다. 옹성에 별도의 출입문이 나 있으며 홍해문 위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누각이 세워져 있다. 적이 불을 지를 때를 대비한 물탱크, 적을 공격할 목적으로 성벽 앞으로 돌출된 적대 등 다분히 실용적인 여러 장치가 숨겨져 있다. 장안문의 반대쪽,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이 있다.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팔달문은 화성에서도 상징적인 공간으로 묘사되고는 한다. 화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웅장한 성곽의 모습이 바로 팔달문이다. 팔달문이라는 이름은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개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군사적 목적에서 옹성의 문과 출입문이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인데 비해 팔달문과 장안문은 모두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하였다. 이 역시 팔달문이 단순히 내부를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이름처럼 세상과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개방적인 문임을 알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문루 밑에는 널찍한 문이 뚫려 있다. 화성에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윤건릉을 가기 위해서는 팔달문을 꼭 지나야 했다. 팔달문을 지나는 임금의 행차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 정조가 화성에서 발했던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화성의 동문은 청룡문이다. 음양오행설에서 푸를 창이 동쪽을 의미한다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역시 옹성이 있고 장안문보다 거대한 홍해가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장안문이나 팔달문보다 작다. 보통 성에는 북쪽에 관청이 있기 때문에 동서문으로 출입이 많지만 화성은 반대로 남북문으로 통행이 많다. 창룡문 주변에는 군사훈련을 하는 동장대가 위치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출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옹성에도 별도의 출입문은 없고 작게 통로만 만들어져 있다. 문루 역시 앞면 3칸의 단층 누각으로 장안문의 웅장한 2층 누각에 비하면 다소 초라해 보인다.
화성의 서문은 화서문이다. 낙양성의 서쪽 대문인 서화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건립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보물 제40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창룡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해가 전체적인 문의 크기에 비해 큰 것도, 단층 문루가 소박하게 자리 잡은 것도 창룡문과 비슷하다. 문루에 걸린 편액은 정조의 최측근이자 초대 화성 유수였던 최재공이 썼다.